안녕하세요. 심플TV의 초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은 날이 많아 외출도 조심스럽고 뿌연 하늘을 보면 마음까지 답답해지곤 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난 환경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후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과연 재활용이 잘 되는 걸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는데 지난 3월 방송된 EBS 다큐 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편을 보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끼게 되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천 중인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를 시도해보고 그게 익숙해지면 두 번째를 시도해보면서 조금씩 제 생활을 바꿔나가는 중이랍니다. 시작하기가 쉽고 제일 친숙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텀블러 이용하기일 거예요. 저도 텀블러를 가지고 있지만 가방에 넣으면 자리도 차지하고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는 이유로 편리한 일회용 컵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외출할 때 카페에 갈 예정이 있다면 꼭 텀블러를 챙긴답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텀블러를 가져가면 음료 할인을 해주는 매장이 많아서 이용하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들어가 괴로워하는 바다거북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제 코가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이 걸리지만 버려진 뒤 분해되는 데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텀블러와 함께 스테인리스 빨대도 꼭 챙겨 다니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종이, 실리콘, 유리, 대나무, 쌀 등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빨대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종이 빨대도 사용 중인데 다 사용하고 나면 쌀 빨대를 구매해 볼 예정이에요. 먹어도 되는 빨대라고 하니 궁금하더라고요.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손을 닦거나 책상을 닦는 휴지만 손수건으로 대체해도 1년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최근 읽은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외출했을 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휴지 대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챙겨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손수건을 챙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계속 챙겨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죠? 제로 웨이스트 장보기를 하려면 전통시장만큼 좋은 곳이 없지만 저희 집은 시장과 거리가 있어 집에서 가까운 동네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만큼은 까먹지 않고 챙겨 다닌답니다. 그런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비닐 사용이 많은지 이 비닐들만 줄여도 환경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포장되어 있지 않은 과일과 야채를 담기 위한 면주머니도 항상 챙긴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앞의 방법들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용기를 챙겨서 장 보러 갔을 때 거절당할까봐 떨리더라고요. 첫 번째 도전한 곳은 정육점이었어요. 가지고 간 용기에 원하는 만큼의 고기를 담아달라고 했는데 흔쾌히 담아주시더라고요.
그 후 자신감이 붙어서 장을 볼 때 항상 용기를 챙기고 있어요. 가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죠. 저는 주문할 때마다 일회용 수저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앱에서 미리 체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주문해도 간혹 챙겨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주문할 때 돌려주고 있어요.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처음 이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재활용이 된다고 믿으며 열심히 씻고 말려서 분리수거를 했는데 왠지 모를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글을 남겼더니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두께가 얇고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일회용 컵 외에도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해온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환경부에서 만든 내 손 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알게 되었어요. 재질별 분리배출 요령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품목별로 검색도 가능하더라고요. 설명이 없는 것들은 Q&A에 질문을 남기면 하루 이틀 내로 답변도 준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앱이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꼭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물건들만 남기다 보니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끼는 나무도마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오일링을 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좋아하는 겨울 니트는 보풀만 제거하면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답니다. 제가 좋아해서 남긴 물건들인 만큼 아껴가며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어요. 필요하고 좋아해서 남긴 물건들이지만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중고거래를 이용해 수명을 늘려주고 있답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판매하거나 나눔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사용되니까요. 게다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받는 금액이 소소하지만 은근 쏠쏠하더라고요. 환경 관련 책을 읽는 것도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실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 책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생활에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사는데 나 혼자만 너무 의식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비닐을 사용하기 싫어서 가져간 용기에 담아달라고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줄인 포장용기 1개, 비닐봉지 1장이 미래의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분명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는 어렵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심플한 하루 보내세요.